연사자 음성과 영상은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세션의 발표를 진행할 네스루 디지털 마케팅 엔지니어링 팀의 이용준 과장입니다.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은 디지털로 기존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획기적이고 새로운 업무를 해보고자 하시거나 이전에도 하고 계셨던 업무들을 디지털로 더 잘 데이터에 기반하여 하고 싶으신 거라고 짐작합니다. 이번 세션은 바로 그 첫 단계에 해당하는 데이터 수집에 관하여 네스루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처리 솔루션 와이즈 콜렉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퀄리티 인 네스루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 먼저 안정적 데이터 수집에 대하여 저희 네스루가 그동안 경험했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하는 데이터 수집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여정 분석 관점의 데이터 수집에 대하여 실시간 여정 분석 솔루션 유저 플로우와 연계한 데이터 수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 방안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저희 수집 시스템이 구성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 구성이나 태깅 스크립트 또는 SDK가 동작하는 방식부터 안정적인 수집을 위한 구조인데요. 우선 대고객 시스템과 로그 수집 시스템이 구분됩니다. 왼쪽을 보시면 고객 행동 로그를 수집하기 위해서 고객사의 앱이나 사이트에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태깅 스크립트, 태깅 SDK를 심어놓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로그 수집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서버를 구성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래쪽과 같이 행동 로그 수집용 프록시와 수집 서버를 별도로 구성하여 로그 수집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다 하더라도 대고객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웹 영역의 태깅 스크립트가 동작하는 과정에서 프록시 서버의 얼라이브를 체크하고 정상 응답이 온 경우에만 이후의 수집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은 비동기이기 때문에 고객 거래는 거래대로 이루어지고 행동 로그 수집 시스템의 문제가 고객사의 거래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앱의 네이티브 영역은 웹과 달라서 이 영역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SDK를 적용해 주시게 됩니다. 이 SDK의 경우에는 앱의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처리가 됩니다. 3초간 응답이 없으면 바로 실패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 수집의 실패는 단순히 로그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그치게 될 뿐 앱의 동작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금융 거래도 진행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에러 메시지를 띄우고 이후의 동작을 차단하는 경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수집도 다양한 이유로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락뿐 아니라 이벤트 순서가 뒤죽박죽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만 누락이나 순서 역전이 발생하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네스루 사업팀과 연구소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누락 이슈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전송에 실패한 패킷 정보를 큐에 저장합니다. 보통 누락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네트워크 불안정인데요. 와이파이를 켜놓은 상태로 지하철을 타면 연결 정보가 바뀌는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서 온라인 동작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보기에는 모든 페이지가 로드되지 않았지만 페이지 로드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벤트가 발생하기도 하고 버튼을 여러 번 클릭해도 이후 페이지로 넘어가지는 않고 먹통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사용자의 행동 이벤트가 발생은 했는데 해당 이벤트의 데이터가 서버로는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송에 실패한 데이터를 와이즈 콜렉터는 큐에 최대 10개까지 저장해 두었다가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그 다음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에 큐에 쌓여 있던 데이터를 함께 전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데이터 누락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누락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잘 모르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앱이나 웹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버튼들이 클릭을 하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링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클릭 이벤트에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접속해 있는 현재 페이지에서 클릭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브라우저 정책에 의해서 현재 페이지의 모든 리소스와 태그 요청이 중단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페이지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클릭 이벤트에 대하여 아주 짧은 순간 요청이 발생했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클릭 이벤트는 수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이슈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사이트의 속도, 브라우저의 속도라는 것입니다. 사이트나 브라우저의 속도 이슈이다 보니 매번 성공하거나 매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성공하고 동일한 환경인데도 또 다른 시점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발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와이즈 컬렉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생된 이벤트에 대한 요청 시점을 지연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연 실행 기능을 추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통해서 그 시점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 데이터 전송 시점을 다음 페이지가 로드되는 시점까지 지연시키게 되면 현재 페이지가 닫히면서 요청이 중단되더라도 다음 페이지의 로드 시에 클릭 이벤트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법으로 브라우저가 차단하는 이벤트 요청도 전송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단순히 이벤트마다 시퀀스를 발급하여 붙여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그 수집기는 프론트엔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하나의 앱에서 도메인이 달라지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메인과 금상몰이 만약 서로 다른 도메인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시퀀스를 발급하여 계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쿠키나 세션 스토리지가 있는데 이 모두 도메인이 바뀌게 되면 그 값을 서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도메인이 달라지면 앞의 값을 이어받아 더하기 1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새로운 시퀀스를 발급해서 각자의 영역 안에서만 계산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인에서 1번 시퀀스가 발급된 다음에 도메인이 다른 금상몰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1번 시퀀스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메인, 금상몰 각각에서 더하기 1을 한 2번 시퀀스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시퀀스가 처리된다면 이벤트 간의 정확한 순서를 보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즈 콜렉터에서는 시퀀스를 남기는 방식보다는 이벤트 발생 시각을 수집하고 정렬하여 이벤트 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때 사용하는 시간은 서버의 데이터가 도달한 서버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벤트를 발생시킨 클라이언트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누락 방지를 위해 데이터를 큐에 저장했다가 네트워크가 원활한 환경에서 한 번에 보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만약 서버 시간으로 할 경우 누락된 데이터가 뒤늦게 거의 비슷한 시점에 서버에 도달할 수 있어서 클라이언트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준수하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요즘 고객사로부터 받는 요구사항 중 상당수가 보안 요건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른 수집을 이번 세션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선정했는데요. 수집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여부를 구분하여 수집할 것, 수집을 하더라도 이를 원천 데이터에만 보관할지 아니면 유관 시스템에 전달할 것인지를 내부 정책에 따라 구분해 줄 것, 그리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수집하거나 암호화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가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에 따른 수집을 위해서는 먼저 동의를 받으셔야겠죠. 개인정보 수집 동의, 마케팅 활용 여부 동의 등 필요한 고객 동의는 아마 약관에 잘 반영해서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사용자가 체크한 동의 여부를 로그인하는 시점에 수집기가 확인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영역 어딘가에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와이즈 콜렉터는 그 정보를 보고 수집해야 하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만 수집하겠다라는 내부 정책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가 Y인지를 판단하고 아닌 사용자는 수집 시점에 필터 처리를 할 수가 있죠. 내부 정책상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아닌 다른 조건들도 수집 필터 대상으로 정의하신다면 같은 방식으로 수집 시점에 판단하여 고객사에서 필요한 대상만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가 행동 로그 원천 데이터가 되겠죠.
이 원천 데이터를 여러 시스템으로 보낼 수가 있을 텐데 각 시스템마다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필요도에 따라서 넘겨받아야 하는 데이터 항목들도 다를 겁니다.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는 가급적 모든 데이터를 남겨서 전달받고 싶으시겠지만 예를 들면 마케팅 시스템에는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용자만 민감 정보를 제외하고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좀 전에 설명드린 방법과 마찬가지로 프론트엔드에 마케팅 활용 동의 여부에 대한 구분값을 남겨주신다면 이를 타 시스템에 전달하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용자의 데이터만 마케팅 시스템에서 필요한 형태로 바꾸어 전송을 하는 것이지요. 이게 와이즈 콜렉터의 변환 태스크 설정 화면인데요. 이 윗부분이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할지 제외할지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로그 구성 요소로부터 변환할 포맷을 만드는 화면입니다. 로그 구성 요소 중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값을 제외하고 필요한 데이터만 오른쪽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타 시스템에 넘길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와이즈 콜렉터의 관리 화면에서 간단한 설정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물지만 암호화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데이터가 패킷에 노출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경우가 그러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애초에 고객사에서 저희가 수집 타겟으로 정한 항목을 암호화해서 남겨주시고 이를 복호화할 수 있는 복호화 모듈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저 아이디를 암호화한 값으로 남겨놓으면 저희는 그 값을 일단 그대로 수집한 다음에 고객사 내부에 있는 수집 서버에서 수집한 값을 복호화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식으로 외부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행동 로그 수집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정 분석 관점에서의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음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게 될 유저 플로우의 방문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의 노드를 하나의 화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하단에 보이는 색깔 아이콘들은 해당 노드, 즉 각 화면에서 발생한 이벤트들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홈이라는 화면에서 검색이라는 액션을 진행하고 알림 팝업이 뜨고 스카이스크래퍼 배너가 노출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인데요. 이런 보고서를 잘 만들어 놓는다면 화면에서 주로 이용하는 메뉴가 무엇인지, 스크롤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몇 번째 롤링 배너까지 주로 노출되는지 등 사용자가 실제 이용하는 화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고객이 어떤 액션까지 취하고 이탈하는지를 알거나 고객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부분에서 사용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화면에서 발생하는 액션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설계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페이지 로드가 일어나고 URL이 바뀌고 이런 것을 화면 하나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SPA 구조를 사용하기도 하고 앱에서는 전체 화면을 덮는 레이어드 팝업도 많이 사용하죠. 페이지 로드와 화면의 로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게 되면서 이러한 로드를 그리는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부터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화면에 대한 분석 설계가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한 각 화면마다 발생하는 이벤트를 엮어주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보여드리는 경우들이 그러한 사례들인데요. 실제 프로젝트에서 수행했던 사례는 아니고 당시에 수행했던 것과 비슷한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스크롤에 의한 화면 변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스크롤을 내리는 것만으로 딱딱 구분지어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더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딱 구분지어서 다음 화면이 보이게 되죠. 이게 미끄러지듯이 화면이 겹치는 게 아니라 각 화면이 정확하게 다른 화면처럼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게 스크롤에 의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URL이 바뀌거나 페이지가 새로 로드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화면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각각을 다른 화면으로 인식하겠죠? 그리고 화면마다 다른 버튼이 있으니 각 화면에서 처리하는 액션을 구분하여 보고 싶으실 거예요. 이런 구성의 화면을 처음 마주하고 각각을 구분해달라고 요청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지를 저희는 고민하게 됩니다.
탭을 클릭하여 화면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탭을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화면은 바뀌지만 그렇다고 해서 URL이 바뀌거나 페이지가 로드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3개의 탭이 포함된 페이지의 로드만 화면의 변화로 인식하고 탭 클릭은 클릭 이벤트로 수집하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탭 변화가 고객의 관점에서는 화면의 변화이기 때문에 화면 변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바뀌면서 유저 플로우에서 하나의 노드로 그려달라는 요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화면은 저희 네스루의 회사 홈페이지인데요. 우측 하단의 온라인 문의 버튼을 클릭하면 이처럼 화면 전체를 뒤덮는 레이어드 팝업이 발생합니다. 이 레이어드 팝업을 화면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면 이 팝업에서 발생한 클릭이나 스크롤은 이 레이어드 팝업을 발생시킨 백그라운드 페이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유저 플로우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3가지 경우가 아닌 다양한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새로운 화면 구성에 맞는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유저 플로우의 방문자 분석 보고서를 실제 사용자의 행동에 맞추어 정교하게 보여드릴 수 있겠죠. 고객의 요청에 맞춘 화면 정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로드가 아닌 돔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액티브라는 키워드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활성화된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클래스나 아니면 다른 영역에 표시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값이 있다면 이를 감지하여 화면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 시점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와이즈 콜렉터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화면 변화 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혹은 감지 시점 포착이 사용자의 화면 변화와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고객사 개발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화면 변화가 이루어지는 로직 안에 저희 쪽 함수를 호출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오른쪽이 그 예시인데요. 이처럼 저희가 드리는 특정 함수를 콜해 주신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액션들을 각 화면에서 발생한 이벤트로 인식하도록 처리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1번 화면이 노출되고 클릭이 일어나고 스크롤을 했을 때 화면이 로드되는 시점에 특정 키를 발생시키고 동일한 키를 1번 화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마다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을 때는 마찬가지로 화면 로드 시에 발급된 새로운 키를 해당 화면의 액션 이벤트마다 달아줌으로써 화면과 그 화면에서 발생한 이벤트들을 구분하게 되고 유저 플로우의 방문자 분석 보고서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뭔가 새로운 환경이나 분석의 니즈에 맞추어 고객과 함께 과제를 정의하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설계 구현하는 것이 저희 네스루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 잘 들으셨나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지금까지 보여드린 여러 사항들 중 사소한 이슈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까지 이 모든 게 그간 수많은 경험을 통해 쌓아온 네스루의 노하우라는 점입니다. 데이터 수집 업무를 따로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스템과의 연계 분석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들이 그간 프로젝트뿐 아니라 이 발표에도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한 결과로 수집한 양질의 데이터 덕분에 양질의 분석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저희 네스루에게 배울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저희는 적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한 분석 데이터를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